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프로비저널 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계약 조건이죠. 피딕에서 발표한 계약 조건에 있는 규정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발주자와 시공자 또는 시공자와 하청업자 등등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합의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가 서로 마음 먹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꼭 피디 계약 조건대로 해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디 계약 조건이 아닌 다른 계약 조건을 사용한다면 거기에 사용된 프로비저널 썸의 정의 또는 내용 또는 적용의 방법 등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PD 계약 조건에 규정된 내용이다. 그러니 실제 여러분들 계약에서는 이 프로비저널 썸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비저널 썸 일단은 뭐냐? 프로비저널 썸이라고 하는 것, 그 프로비저널 썸에 대한 프로비저널 썸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피디 계약 조건도. 다만 프로비저널 썸은 프로비저널 썸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 조건이 있거든요. 그것이 13.5조항입니다. 13.5조항에 의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썸, 금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비저널 썸의 그 자체에 대한 정의는 없는 거죠. 그러면 프로비저널 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흔히 예비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견적할 때 예비비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때 이런 리스크들은 우리가 고민해야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그러한 리스크들을 금액화시켜서 그 견적,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예비비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contingency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FDIC은 contingency라고 하는 용어를 계약 조건에 쓰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에 provisional sum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보통 contingency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공자 입장에 선다면 시공자 자신의 contingency, 예비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 FDIC 계약 조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provisional sum은 이거는 시공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공자의 예비비가 아니고 발주자의 예비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발주자가 어떤 프로젝트를 발주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양도 정해야 되고 물량도 정해야 되고 단위도 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입찰자들이 이런 작업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의 단가로 입찰을 해야겠다. 이걸 결정해서 입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입찰 과정에서 발주자가 입찰 당시에 확정할 수 없는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설계를 내가 완성을 못하겠다. 또는 적용돼야 될 사양, 어떤 자재나 설비에 대해서 A를 쓸지 B를 쓸지 또 다른 것을 써야 될지 이것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됐다. 모르겠다. 또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사를 이제 수행하는데 그 집안이 이게 연약 집안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좋은 집안인지 이런 집안 조건에 대한 판단을 입찰 당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만약에 그 집안 조건이 입찰 당시에 입찰자들에게 제공한 집안 조건보다 나빠졌을 경우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리스크가 발생하잖아요. 물론 그것을 EPC 턴키 같은 경우에는 나 시공자 네가 다 책임져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시공자가 책임질 수 없는, 시공자도 알 수 없는 리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런 시공자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책임져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러한 리스크에 대비를 해서 프로비저널 썸이라고 하는 예비비의 성격을 갖는 작업 항목을 계약에 포함시켜 둔다. 이것이 이제 피디기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비저널 썸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비저널 썸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계약에 그 프로비저널 썸이 적용돼야 될 항목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 항목이 정해져 있어야 그 작업을 내가 예상 못했었고 만약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게 되면 나는 이 프로비저널 항목을 통해서 너에게 보상을 해줄 거야. 이것이 피디계약 조건이 갖는 프로비저널 썸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발주자가 생각하고 있는 예비비의 성격을 갖기는 하지만 계약 금액에는 이 프로비저널 썸 금액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계약에 프로비저널 썸 금액의 총합이 너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시공자에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0원짜리 공사 계약을 하는데 그 안에 프로비저널 썸이라고 표현된 항목들의 합이 50원이다. 그럼 50%가 프로비저널 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비저널 썸은 실제로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100원짜리 공사를 염두에 두고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50원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공자에게는 리스크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을 해요. 100원을 염두에 두고 내가 이제 자원들을 동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공계획도 짜고 100원을 상대로 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도 동원하고 그 다음에 가설, 그들이 먹고 자고 싸고 뭐 해야 되는 그런 가설 건물도 줘야 되고 오피스도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이 100원을 대상으로서 내가 들어왔는데 50원 된다 그러면 불필요한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또 다른 건 뭐냐면 보증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50원짜리 공사인데 보증은 100원을 한 거예요. 100원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비저널 썸은 그야말로 계약 금액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좀 미미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공자에게 그러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해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 아주 악독한 발주자들 제 경험 직장으로 보면 뭐 중동 쪽에 있는 발주자들이 그런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프로비저널 썸을 30% 40% 이렇게 가져가요. 저는 그런 공사는 발주자가 악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입찰 참여 자체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피디 계약 조건은 프로비저널 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13.5조항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프로비저널 썸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자나 발주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요. 그 계약관리자가 피디계에서 이제 엔지니어, 물론 실버북의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레드나 옐로북인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의 지시에 의해서만 그 프로비저널 썸 항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비저널 썸 항목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프로비저널 썸 항목에 그 적혀져 있는 금액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어떤 단위를 갖는 금액 항목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프로비저널 썸 항목은 럼썸 총액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총액은 누가 결정하는 총액이냐면
시공자 모르니까 발주자도 그 작업이 실질적으로 적용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프로비저널 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비저널 썸 항목에 대한 금액은 발주자가 이미 결정해 놓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때 입찰자들에게 알려줘요. 알려지는 금액입니다. 그거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시공자는 그거 손대면 안 돼요. 지난번 어떤 우리 한국 업체가 해외 경험이 좀 없는 업체가 이 프로비저널 썸 항목에 있는 금액을 입찰할 때 제로로 하거나 아니면 그걸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입찰을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발주자 거예요, 발주자. 그 금액은. 그리고 그것을 사용될 때, 프로비저널 항목이 적용될 때, 그 발주자가 정해놓은 그 금액이 다 사용될 수도 있고, 절반만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안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그 금액에 초과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프로비저널 썸 항목에 있는 금액은 시공자 게 아니다. 발주자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가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반드시 그 프로비저널 썸 항목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비저널 썸이 적용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프로비저널 썸 항목의 성격이 시공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어떤 작업행위, 시공을 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엔지니어가 이걸 하세요. 이 시공행위를 하세요. 라고 인스트럭션, 지시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그 인스트럭션이 베리에이션, 이미 말씀드렸죠.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보상 금액은 그 베리에이션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확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공행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설비나 자재를 구매를 해야 된다. 그 구매는 하청 계약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하청도 지명하청자를 통해서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설비나 자재에 대한 구매와 관련된 프로비저널 썸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베리에이션 절차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프로비저널 썸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원가, 어떤 설비나 자재를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 구입된 원가에다가 오버헤드, 프라핏을 추가로 보상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FIDIC 계약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버헤드 프라핏, 이거는 시공사별로 다 틀리잖아요. 그 퍼센티지가. 그래서 입찰할 때 그 퍼센티지가 어펜딕스 투 텐더, 그 99년판의 이야기고, 2017년판은 컨트랙트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입찰서 부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도의 문서를 통해서 그 퍼센티지가 적시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FIDIC은.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비저널 썸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작업의 성격과 무관하게 똑같은 퍼센티지가 일률적으로 다 적용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FIDIC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계약에 따라서는 그 프로비저널 썸 항목별로 별도의 퍼센티지가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경우에는 발주자가 그 퍼센티지를 적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입찰할 때 시공자에게 네가 쓰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견됩니다. 근데 합리적인 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시공자가, 오버헤드 앤 프로핏은 다 틀 테니까 시공자에게 쓰세요. 오버헤드 앤 프로핏 퍼센티지, 프로비저널 썸에 적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합리적인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FIDIC 계약 조건에 규정된 프로비저널 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